보통 매니저 출신 대표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의 자세한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본인이 오랫동안 연예계를 구르면서 얻어낸 인맥들로 엔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인맥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서로서로 싸게 좋은 시너지들이 나는 경우들도 많지만 안 좋은 것들도 같이 배워오는 경우들이 많죠.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 측에서 이제 후크엔터 사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억 정도의 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께 해드렸었는데, 그 뒤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승기는 지금까지 음원 정산만 제대로 받지 못했다. 타 광고, 예능, 드라마 이런 출연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왔었다라는 상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승기 변호사 측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이게 정산이 이상한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정산이 이상했냐? 바로 연예인들은 당연히 에이전시 수수료라는 걸 떼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개인으로 아니면 회사 측에서 직접 광고주랑 연결이 돼서 광고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죠.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에이전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좀 커다란 사이즈의 유튜버 분들도 에이전시를 끼고 있는데, 후크엔터에 있는 연예인들은 다 클래스가 있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모두 에이전시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 비용을 후크 측에서 수익의 10%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티스트들에게 다 받아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에이전시가 받은 비용이 7%였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럼 그 3%는 어디로 갔느냐? 권진영 대표가 해먹었다. 지금 이렇게 이승기 변호사 측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정황으로 보면 에이전시 수익이 원래 7%였는데 회사 측에서 후크엔터의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우리 회사랑 하고 있는 에이전시는 수수료가 10%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윤여정, 이서진 배우 등등 안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두 10%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해요. 자, 만약에 이 주장이 제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승기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후크엔터에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의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보통 해먹을 때 회사 내부자들이 해먹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직접적으로 권진영 대표의 입으로 쏙 들어가면 나중에 털면 다 나오게 되니까 보통 그런 걸 뒤로 돈을 돌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3%를 받아내는 유령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후크엔터의 전 임직원들이 그걸 하다가 그 뒤에는 권진영 대표의 지인, 나중에는 그 권진영 대표가 루이비통의 VVIP였죠. 그 루이비통의 직원분 중 한 명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저렇게 사람들에게 돌려서 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승기의 사부인 가수 이선희 측의 가족들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씩 나눠가면서 임원 한 명이 1%, 지인이 1%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나중에는 뭐 어느 정도 수수료를 챙기고 다시 권진영한테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게, 회사 측에서 비용 처리 중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한다면 회사 임직원들끼리만 돌려 썼어야 어떻게든 변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득이 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를 어떻게 임원들끼리 조금씩 처리를 했다, 이렇게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권 대표의 지인, VVIP인 루이비통 직원, 뭐 거기다가 오랜 기간 이선희의 매니저를 해주면서 알게 된 이선희의 가족,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엮여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회사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회사 자금을 처리하는데 개인의 지인이 들어가고 아티스트의 가족이 들어가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떻게 둘러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참, 사태가 가면 갈수록 이승기 측의 멘탈이 갈려나갈 법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엔터테인먼트의 제작자들이나 아티스트들 저작권 후려치는 법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곡 하나를 뽑는데 예전에는 뭐 작곡가, 작사가,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딱 떴다면, 요즘은 뭐 작곡가가 노래 하나에 막 10명이 넘고 작사가가 5명씩 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령 작곡가나 유령 작사가를 사용해서 나오는 음원 수익 정산료를 이제 회사 측에서 빼먹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고 몇몇 예시들까지 다 들었을 겁니다. 뭐 실제로 비슷한 경우를 당했던 제 동생들 중 하나한테 물어보니까 아예 외주업체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종이 속에만 존재하는 외주업체 회사에 유령 작곡가, 유령 작사가들이 들어가 있고, 자기 팀이 만든 곡을 살 때 우리가 너네 곡을 사긴 살 건데 우리 회사 스타일에 맞게 약간 수정을 할 거다, 그 부분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공동 제작으로 들어간 사람 몇 명이 원래는 존재하지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 제가 매불쇼 나가서도 이야기하고 그 후기에서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결국에 지금 비슷한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에이전트 B가 10%라고 아티스트에게 공지를 하고 사내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당연히 다 10%를 내고 있으니까 내부에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봐도 다 10%였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이전트 측에다가는 우리는 7%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를 중간에서 해먹고 3%를 받는 사람들은 유령이다. 뭐 이런 상태인 건데 수법만 보면은 엔터에서 사용하는 수법이 맞습니다. 방식이 살짝 달라진 거지 본질은 결국 같아요. 보통 매니저 출신 대표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의 자세한 업무를 담당하기보다는 본인이 오랫동안 연예계를 구르면서 얻어낸 인맥들로 엔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인맥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서로서로 싸게 좋은 시너지들이 나는 경우들도 많지만 안 좋은 것들도 같이 배워오는 경우들이 많죠. 결국에 같은 본질 속에서 비슷한 방식의 이런 회계법이 나온다. 이런 의혹을 이승기 변호사 측에서 주장을 한다는 건 뭐 저는 어느 정도 그냥 여론을 이기기 위한 찌라시가 아니라 좀 지켜볼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후크엔터 측에서는 입장을 내놨는데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기 측에서는 받을 돈이 아직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크는 다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터져버리니까 참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입장문 속에서는 저희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고 약속을 드리겠다. 하지만 회사 기밀사항 등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과 이런 일방적 주장에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사를 만들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하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자료가 유출된 게 후크엔터 전 직원이 이승기 측에다가 전달을 한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뿅. 자,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고 사실 대중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가수 이선희 측의 가족들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게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승기 사태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이선희는 권진영이랑 오랫동안 함께한 아티스트고 사실상 권진영을 키운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자기 제자가 저런 대우를 받고 있는 동안 뭘 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했는데 거기다가 이선희 가족이 이런 사태에 휘말렸으니까 이 사태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그리고 이승기 측도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좀 뒷이야기를 알아본 바로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선희 측은 권진영 대표에게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상태였고 사실상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연예계에 있어서 가족들이 아티스트 모르게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음악만 하고 다른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도 많고 대표적으로 뭐 장윤정 가족이나 박수홍 가족이 있겠죠. 아티스트들이 정말 자기 음악하고 열심히 살고 번 돈을 가족들이 아티스트 모르게 다 빼돌리고 사고치고 이러다가 걸려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경우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예전에 대한민국 최고였던 김완선 님도 그 어린 시절 잘 나가면서 벌었던 돈들 모두 친척이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다 삼켜서 돈을 10원도 벌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말이죠. 유명한 운동선수라거나 유명한 아티스트 가족들이 뭐 자기 자식들 이미지 활용해서 뒤에서 그 사람 모르게 사기치고 다니던 경우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 뭐 100% 정확하다고 얘기는 드릴 수가 없는데 엔터테인먼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정황상 보면은 권진영 대표는 이선희 매니저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고 젊은 시절 이선희 옆에서 보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렇게 자금 조달을 가족들에게 부탁을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선희는 권진영 대표를 키운 사람이 맞지만 오히려 뭐 힘적으로는 찍어 눌려져 있는 상태고 이승기처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정도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선희가 권진영이랑 같이 이승기를 해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중립기어를 박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선희 측의 입장이나 아니면 이 사태의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알든 몰랐든 간에 이승기 측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일일 것 같습니다. 뿅. 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연예계 양아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이승기가 떼먹힌 돈이 50억이든 100억이든 이승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걔네 걱정할 게 없다. 쟤네가 저렇게 힘들어해도 나보다 잘 살지 않느냐 이런 댓글들 정말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댓글들 보면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말이죠. 저렇게 고난과 역경을 겪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그 사람도 사회에
사회의 부조리를 정면으로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상식 밖의 부조리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못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공론화시키고 싸워갈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많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일반인이 그냥 회사에서 이런 부조리를 겪고 나와서 공론화시키려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지금만큼의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한 업계를 뒤흔들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난 돈 많으니까 넘어가야지, 아 그래 뭐 어쩌겠나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써가며 변호사를 얻어내고 법정에 가고 자신이 일한 가치에 대해서 외치고 싸울 때, 그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만 해도 그게 여론이 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보다 뭘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힘든 이야기 듣기 싫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사회가 부조리하다고 들고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회가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저 내 앞길 챙기기에 바쁜 게 현실이죠. 그런데 아 이런 사건이 있구나 하고 알고만 있어도 응원만 해줘도 된다는 거죠. 비판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일이라고 늘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빛이 드는 곳에는 이끼가 끼지 않고 관심을 가지는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